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장 김명수, 국회의장 문희상, 이 두 사람의 출신 고등학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산고등학교,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북고등학교, 그 동문들이 같은 시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교 출신의 동문이라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다. 동문회에서 이름을 파내자, 파문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각각 국회 앞에서 또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헌정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국가서열 2, 3번, 1번은 대통령, 2번은 국회의장, 3번은 대법원장인데 국가서열 2, 3번에 해당하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그 동창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유례없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 고등학교 동문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는 그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기가 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간에 동창들끼리는 그 단결력 그리고 서로를 이끌고 도와주고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아는 한 전국의 고등학교 교과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교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이끌어준다.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우리 서로 단결해서 화합하고 그리하여 모교를 더욱 빛내자. 이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등학교의 명예를 지키고 졸업생들이 그 명예를 더욱 드높이는 그러한 동문회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사법고시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사법고시가 존재했을 때 서울 시내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합격자 발표점에 고등학교 정문에 본교 몇 회 졸업생 아무개 사법고시 합격 축하한다 이런 게 나붙고 그 다음에 장관이 됐을 때 우리 고등학교 출신 누구가가 무슨 장관이 됐다 이런 걸 프랑카드에 내붙이고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는 교내지, 소식지, 동창회보 등의 그런 사실이 다 적시됩니다. 저 경우도 뭐 오래된 가난한 시대니까 뭐 프랑카드로 무슨 칭찬받은 일은 없지만은 교내 소식지 같은 데서 뭐 몇 회 졸업생 박 아무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글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직후에 제가 경북 안동 지역을 간 일이 있었는데 영양읍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영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조지훈 선생의 탄생지고 지금도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문열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읍내 중심가를 통과하는데 이 인구가 적고 행인도 아주 별로 흔치 않은 그런 아주 완전 시골 마을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마을 중간에 크게 프랑카드에 영양고 6회 이재호 동문 국회의원 당선 경축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 차를 세우러 가서 한참 쳐다봤는데 그 선거에 그 15대 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 선거에 이재호 영양고등학교 6회 출신 이재호 동문이 서울 은평구에서 당선됐어요. 그러나 서울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영양고등학교로서는 그 영예스럽다. 그렇게 해서 그 프랑카드를 붙인 거.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저도 아주 훈훈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동창회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동문회에 이게 사기를 높여주고 영예를 높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동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을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신 부산고등학교는 전국 명문 5대 고등학교에 들어갈 뿐 아니라 법조인 그 이른바 사법고시 출신자들 수에 있어서도 고등학교별로 따지면 5, 6위에 들어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속적인 비해서 명실상부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총동창회에서 작년 12월 30일, 그게 지난주일이죠.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부재 중이니까 그 성명서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그 행사를 했는데, 요새는 이겁니다.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직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라고 구속하는데, 이게 후임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구속하는 이거야말로 사법농단인데, 이 사법농단을 바라다 보고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2018년 10월의 대법원 이른바 징용공 손해배상 판결은 비엔나 협약에도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비엔나 협약은 국가 간의 조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약 불이행, 조약 파기의 명분으로 그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나 또 그 해당 국가의 최고재판소 판례 등을 쳐들어 가지고 그 조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 하는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한 사법 제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이것이 엄격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멀거니 쳐다보고 있은 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동문회에서 그를 파문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 괴뢰고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내용을 주워 담은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기록물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엎고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와 헌정사의 근간을 아주 훼손하는 이런 판결을 대법원장 자신이 주도한 것에 대해서도 이 동문회는 예사롭게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춘천지방법원장에서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으로 수직 임명되는 걸 보고 혹시나 역시 대법원이 정관예우 풍토, 아주 그 구태를 벗어 던지는 그런 획기적인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 희망 같은 걸 봤는데, 그건 순식간에 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법원 내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서 그것이 이 자격 요건이 되어갖고 대법원장에 발탁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법원 안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라고 하는 두 개의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국 법관의 10% 정도가 아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반 동안에 대법관 그리고 법원 내 주요 보직에 대체로 전부 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소속의 법관들이 중용되고 기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내 사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원 내 사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하나회 사조직이 군부의 지휘계통과 단결력을 훼손하는데 얼마나 악패로 작용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아니 세상에 법원 안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이 법관 사회에 이게 서클이 있고 그 사조직에 근거해 가지고 인사 보직 영전에 그것이 우선된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대법원의 전통을 망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동문회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대를 파문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희상 의장의 출신 경복고등학교는 수도권의 3대 이른바 명문고등학교 속할 뿐 아니라 그 고등학교에서도 법조인이 상당수 탄생됐고 정부의 주요 요직이나 명망이나 학자들도 많이 배출한 그러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도 문희상 의장이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 하는 동안에는 더더구나 국회법에 의해서 당적을 이탈한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충실한 시녀가 돼가지고 불법하게 민주당의 1+4 체제가 작동하는 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금년도 예산안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무엇보다도 위헌적인 법률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데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 동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 의장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력의 시녀가 된 이유가 뭐냐? 세속적 출세, 이것에 대한 복원을 하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아들이 당신의 지역구에서 4.15 총선거에 세습에서 국회의원직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은공을 갚기 위해서 미리 이런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경복고 동문회에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에 그대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명수, 문희상, 국가서열 2, 3위의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그들의 출신 고등학교로부터 파문당하고 비난하는 성명이 나오고 그래야 대법원 정문에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사태인데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국민들이 판별하기 시작했다. 비록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동문이라 하더라도 그 총동창의 명예를 아낀다 하더라도 사회인으로서 국가의 주요한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지 않고 사리사욕, 출세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불법한 짓을 하고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점차 청정사회로 가는 이게 깃털이 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입니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한다면 그들의 처신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볼 것입니다.